오피스텔에 대해서 지금 새로 지금 신규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을 사시면 1가구 2택으로 안 넣어줄게요. 사세요. 근데 왜 안 사 사람들이? 1가구 2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웃긴 거잖아. 기존의 오피스텔들은 왜 1가구 2택으로 해놓고 지들 멋대로, 그죠? 아니 지들 멋대로 새로 분양되는 거는 1가구 2주택에서 제외하고 뭐야 법이라는 게? 에? 자기네들이 그린벨트를 지정할 때는 환경보호를 한답시고 지정해놓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는 야 임대주택이 없어 하고 해제하고 뭐야? 그런데 법이 그래요. 그래서 권력이 있어야 돼요. 씨. 예,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6일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은 녹음했고요.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모니터가 멀어요. 이렇게 지금 멀리 있어서 앞에 있는 모니터가 좀 작아서 화면이 잘 안 들어와요. 앞에 이제 모니터링 모니터가 있긴 있는데 이게 안 빠지네. 보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래야지 좀 자연스럽죠. 이러면 이러면 아, 또. 에이 참. 예, 빚내서 집산 3, 40대 영끌족 고금리 직격탄에 지갑 닫았다. 그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서 힘든 거죠. 에, 뭐 영끌족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몇 명 없어요. 에, 물론 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몇 명 없습니다. 몇 명 없고 3, 40대면 어, 대부분 뭐 일단은 이제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특히 서울 지역은 청약통장에서 당첨돼야 내가 돈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그 분양을 안 받으려고 하죠.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리고 뭐 금액이 그렇게 막 무슨 모르겠어요. 뭐 있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갭 투자 이야기 좀 잠깐 할게요. 7억대 송파 아파트 2억 주고 샀다. 전세가 오르니 고개 드는 갭 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갭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은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뭐 상담료가 있긴 하지만 아니면은 뭐 회원 가입하시고서 그냥 가볍게 물어보시던지. 그런데 내가 특정한 아파트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담이 좀 필요하죠.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즉흥즉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갭 투자하기에 좋은 시즌이 오긴 왔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오긴 왔는데 옥석을 가려야 된다고 하죠. 뭐 딴 사람들도 그런 얘기해요. 그런데 옥석을 가리실 때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객관화하는 거. 예. 내가 지금 그 전세를 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갭 투자를 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생각도 하셔야죠. 자, 나중에 전세금을 올릴 수 있을까? 못 올릴까? 못 올리면 내가 이 차이를 메꿔야 되잖아. 그죠? 아니면 이 전세금을 내주거나 전세가 잘 안 나가거나 아니면 전세금이 내리거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갭 투자를 할 때 상담을 뭐 하시고 안 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지금 갭 투자 이야기하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최근에 한 친구가 전화가 와서 한 분이 회원분이 전화가 와서 어 막 얘기를 하는데 전세금이 내렸대요. 그래서 자기는 집을 안 사고 전세로 가겠대. 그러면 내 전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예? 제가 거기 이제 지역이 다르니까 서울이 아니고 이제 아파트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지역의 아파트를 그냥 사라. 지금 조건이 좋으니까. 전세금이 내려가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요? 매매가에도 탄력이 없죠. 사람들이 갭이 커지니까 부담이 크잖아요. 그죠? 자기가 해야 될 리스크가. 그러면 수요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내가 경쟁자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공급 수요 중에서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공급도 지금 눈치 보고 있는데 수요가 더 줄어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갭 투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은 금액으로 내가 비싼 걸 전세 끼고 사서 나중에 전세가 오르면 날로 먹으려고 하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강의 막 들으시고 다 해도 초기 부담 금액이 적은 것이 갭 투자의 매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몇 가지 제가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그죠? 금액이 적정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오, 내가 금액도 적은데, 예, 좋은 거 있죠? 있어요. 드물 게 있어. 아니, 그거는 내가 못 찾아. 왜 보면, 상담 들어온 거 보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야, 해야지, 씨, 뭔 딴소리야, 씨. 얼른 가세요. 예, 그런 물건이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하락장이냐, 뭐 상승장이냐, 그게 아니야. 그, 물건별로 간혹 있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없는데, 예, 근데 그런 거는 자기가 찾은 거죠. 자기가 찾는 건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이제 제가 도와주는 건 뭐냐면, 불안하잖아. 그죠? 이게 진짜 내가 이런 물건 살 수 있을까? 막, 이거 혹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라는, 예, 그런 걱정 부분에서 제가 그 답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리는 거지. 내가 그걸 어떻게 찾아? 맨날 그거 쳐다보고 있고, 안 돼요. 그건 쳐다보고 있어도 안 돼. 매일 쳐다보고 있으면 또 뭐냐면, 우리가 만성이 돼요. 이게 자극이 없어, 느낌이. 그냥 무뎌져, 졸려. 저는 안 그렇겠어요? 맨날 경매 물건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재미없다니까, 하나도. 야, 씨, 무슨 한빛 대부어, 무슨 대부어. 아, 이 새끼들 여기도 빌려줬네. 저기도 빌려줬네. 나중에 막 뇌가, 그죠? 막 피곤해져. 예?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걸, 예? 접하다 보면 뭐가 좋은지 느낌이 안 오잖아요. 이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우리 뭐, 저기 고스톱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뭐, 초보들, 그죠? 예. 농사도 초보는 3년간은 그 하늘이 봐준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하늘에서 초보 농사꾼들한테 웬만하면 한 3년은 잘 되게 봐준다고 뭐 이런 얘기인가 본데, 신사람이 있거든, 신사람이요. 그죠? 네, 특히 경매 물건에서는 그래서 초보들이 사고도 많이 치지만 의외의 물건들을, 예, 들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예. 근데 다만 이제 못하는 이유가 내가 확신이 안 드니까. 그래서 갭 투자는 항상 가능한 거예요. 예, 항상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죠?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전세금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금액이 적은 거. 예? 적은 거. 예. 심지어는 내가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전세를 6억에 들어와. 오이, 땡큐. 예. 그죠? 예. 그게 나중에 이제 전세 사기가 되는 거죠. 아, 이거 모든 게 왜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은 뭐냐면, 자, 지금은 갭이 있어요. 이게 5억짜리인데 전세가 3억이야. 2억이야. 어우씨, 내가 3억이나 2억이나 부담해야 돼? 부담스럽죠? 예, 예, 그런데 전세를 갱신할 때, 내가 올릴 수 있어. 그럼 뭘 봐야 돼요? 현재 전세 시장의 가격이 왜곡이 돼서 심히 낮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정상가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앞에 더 오를까라고 생각하기 어렵거든. 예, 이 금액 차이만 커 보이지. 사실은 이런 물건이 좋은 물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보냐면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차이가 없는 것을 내가 들어가려고 해요.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차이가 없는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유통기한이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물건인데 사용기한. 사용 가치는 있기 때문에 수요자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거나 외지에서 그 직장 때문에 오는 사람이거나 뭐 이렇게 입지가 나름대로 뭐 학군이나 뭐나 뭐 하여튼, 예? 그 돈 주고 전세로 들어올 사람은 있는데 사진 않아. 왜 사진 않겠어요? 오래됐거나,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안 들어. 그러니까 얘하고 연애는 하고 싶지만 얘하고 결혼한다라는 것은 끔찍해. 별로야.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물건들이 전세가하고 이 갭이 적어요. 오히려 역전되는 경우도 많고. 서울은 조금 다르긴 한데 서울에서 우리 저기 뭐야 외곽은 또 똑같은 현상이고, 예, 이제 강남만 좀 얘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갭 투자가 뭐 잘못된 거다 어쩌다 막 이렇게 하고 뭐 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의 근거가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부류들인 거죠. 갭 투자를 하라는 이유로 여러분들한테 그죠? 예, 물건을 팔아먹는 사람들 예, 많아요. 갭 투자를 통해서 그 그러니까 진짜 투자나 투기, 아니 투기도 좋다. 예, 되는 그런 물건을 하는 게 아니라 안 팔리는 물건을 갭 투자로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파는 방법이죠.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사는 거예요. 제로인 상태에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사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빌려도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사기예요. 그거 아셨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리면 사기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거나 자산이 있거나 매출이 있거나 아니면 이 받은 돈으로 뭘 사서 그러니까 명확히 해야 되는 거지. 제가 돈이 없어요. 그냥 건달이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친구한테 가서 인상 써가지고 야, 돈 좀 빌려줘. 아니 나는 친절하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겁을 먹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잖아. 우리 저기 학교 다닐 때 그 골목에서 그 이상한 놈들한테 돈 뜯을 때 야 돈 내놔 이렇게 안 하잖아. 오락실에서 돈 빌려달라고 하지. 예? 근데 그게 이제 사기라는 거죠. 예. 갭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 갭 투자 들어갈 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런 갭 투자 형태를 띄지 않으면 누가 집을 주지 않는 이상 아니면 청약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청약통장으로 당첨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청약통장으로도 사실은 장벽이 많죠. 금액도 그렇고. 그리고 뭐 지역에 따라서는 청약통장이 무의미한 곳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합리적으로 금액이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갭 투자나 금융대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체가 이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금융대출은 정해져 있잖아. 선택의 폭이 없어요, 사실은. 나의 선택의 폭이. 금융기관의 이자라는 것들이 다 똑같이 움직이니까. 근데 갭 투자는 간혹 있다. 간혹 있다. 아주 좋은 상황들이 있다.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에 따라서, 뭐, 시장에 따라서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상담을 좀 많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뭐 갭 투자하면 안 되는 것만 이렇게 떠드는데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고. 자, 제가 지금 세 분이 들어와 주셨는데 이제 12분 좀 더 녹음하고 끝낼게요. 댓글이 없으니까 요구사항이 없으니까 댓글 못하게 해놓고 왜 댓글이 없다고. 네. 자, 100만 유튜버 수입에 대한 뉴스. 100만 유튜버래요. 100만 유튜버 많은 것 같아. 근데 뭐 이제 계속 적자 보고 힘들고 뭐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인데 예상 수익이 372만 원이에요. 이거 왜 이러겠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진짜 드리겠지만 그죠? 뭐 스텝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거에서 야 나는 300만 원만 벌면야 제가 여기 경매 시작되는 그 10시부터 보통 다 끝나는 한 우리 주식 마냥 오후 4시까지 나 여기 버티고 있을게. 하루에 내가 10만 원씩만 벌 수 있으면 내가 10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여러분들하고 내가 여기서 같이 밥도 먹어가면서 경매 이야기 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거 내가 답변해가면서 내가 중계하면서 할게요.
에휴,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그죠? 그리고 이게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그 뭐 그냥 클릭만 하고 좋아요, 아이고 누나 이뻐요, 뭐 이런 의미 없어요. 제가 지금 구독자가 5,800명인가요? 그런데 앞에 1,000명은 소식이 없는 사람이고 7, 8년 전에 구독을 신청해 놓고 간 사람들이니까 아마 같은 아이디를 다시 쓰지도 않을 거예요, 1,000명은. 그러면 한 1,500명 빼고 나면 한 4,000명 정도 구독자? 근데 지금 월 990원짜리 유료 회원이 990만 원도 아니고 월 990원. 네? 유료 회원이 10분인가? 그 중에서 2명은 강제로 가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휴대폰에서 가입, 어? 휴대폰 어떻게 가입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눌러줬어요. 그런데 1,000명에 한 명, 그러니까 1,000명에 1,000원 유료 회원 가입하는 것도 쉽지 않죠. 물론 뭐 컨텐츠마다 다르겠지만, 어, 이게 그 대개 보면 유튜브 조회수나 가입자 수를 허위로 많이 늘려놓죠. 그게 또 조회수에 도움이 되니까. 부동산 채널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 이거 좀 장사치 같은데 이렇게 느끼는 부동산 채널들은 다 구독자 수가 뭐예요? 웬만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부동산에 좋아요라든지 구독 신청하기 진짜 어려운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내용 자체가 무슨 연예인 팬클럽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구독자 수가 보면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있어요. 만 명, 만 명 가입시키는데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독자 수 늘리는 비용을. 그리고 뭐 유튜브에다 광고비 내면 조회수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의미가 없죠. 내용 자체가. 그래서 보면 조회수 하나당 어 얼마 정도 수입이 될 것 같아요? 조회수 한 건당 3원? 1원? 예. 기죠. 10원 되기가 10원 안 돼요. 여러분들 조회 건수 하나에. 물론 뭐 기른 유튜브나 뭐나 이런 건 되겠지만 10원이 안 돼요. 10원이. 하루에 한 1,000 조회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한 8원, 9원? 예. 제 채널 기준으로. 예. 이제 시장 조절이 좀 돼야죠. 하도 뭐 짜구려들이 많아서. 자, 아이고 여기서 보면 안 되는데. 여기서 봐야 되는데. 전세 사기 주택 LH 매입 9개월간 단 한 건, 절반은 매입 불가. 그렇습니다. 말로만 매입한다 하는 거지 뭐. 이건 뭐 건축사들 IMF보다 힘들다. 건축사가 힘든 이유가 우리가 건축사의 설계 도면이 아니면 건축을 못 하죠. 내가 보기엔 똑같은 집에 똑같은 형태인데 왜 맨날 설계를 다시 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 표준 설계로 하면은 또 뭐 이렇게 넘어가는 수는 있는데, 야, 진짜. 요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건 아직 좀 스터디가 좀 짧아서 사실 이게 이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건 뭐였죠? 예. 야, 근데 이런 단어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아유. 자, 제가 오피스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죠. 많이 강조했죠. 오래전부터. 오피스텔 구매하실 때 월세하고 뭐하고 월세 대비 지금 현재 구매하실 게 뭐냐면 신규 분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2020년도 이후에 분양된 물건들은 보실 필요 없어요. 입주된 건. 2020년 이후부터 입주된 거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월세가 얼마가 지금 들어온다 뭐한다 하더라도 그건 허수예요. 허수입니다. 분명히 빠지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분양가 자체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이전 걸 보셔야 돼요. 물건 중에. 그리고 적어도 찾다 보면
10년 이상 된 오피스텔들이 많을 거예요. 세대수하고 뭐하고 요 정도를 보셔야 되는데 연수입 기준으로 했을 때 월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매입 대상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 5% 이상의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6%에서 7% 정도. 이건 왜 그러냐면 월세 수요는 있는데 매매 수요가 없어요. 왜? 1가구 2주택 문제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오피스텔 값은 오르지 않는다라는 의식이 팽배되어 있어요. 이거 곧 깨집니다. 깨지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일부 오피스텔이에요. 일부 오피스텔입니다. 무조건 오피스텔 다 깨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게 단순한 분들이 뭐 말 한마디 하면 그걸 대명사로 해서 모든 걸 다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몇 가지 오피스텔도 우리가 연도별로 오피스텔이 분양된 특성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진 오피스텔들은 입지가 좋아요, 나빠요? 의외로 입지가 나쁩니다.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왜 최근에 분양이 됐겠어요? 그동안 빨리 그 땅에다 건물을 안 짓고 수익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 건물을 짓는다는 게 수익성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개발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몇 년 전에 뭐 막 그 헛지랄들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수익성이 있다라고 해서 분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제서야 이게. 그래서 입지가 몇 년도에 분양됐냐에 따라서 그 지역별로 보면 딱 보여요. 제가 그거 뭐 몰라도 그 동네 몰라도 우리가 몇 년도에 이거 분양했다라고 하면 대충 어떤 위치에 입지에서 얘가 분양이 됐을까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설사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이다라고 하면 분양가가 택도 없는 가격으로 분양을 했어요. 수익률을 낼 수 없는 가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부동산 자산이 집이 10억 이하다. 그러면 그런데 뭔가 좀 어, 투자라기보다도 삶의 좀 여유를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피스텔을 찾아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 특히 지방에 있는 분들은 서울에 가서 아파트 살 생각 하지 마세요. 물론 뭐 아니 돈 많아서 사는 거야 뭐 누가 말려. 예. 아 애인이 사준다는데 누가 말려. 그냥 사면 되지 눈 딱 감고. 예? 예? 우리 오빠야가 사준다는데. 예, PF 대출. 예, 저도 여기에 피해가 좀 있는데 저는 뭐 직접 당한 건 아니지만 그 여파로 인해서 뭐 에이씨 아 참네 진짜. 언제 벌어서 100억을 만회하냐. 예, 주택수 제외 세 혜택에도 소형 오피스텔 청약 초조. 이거 뭐예요? 오피스텔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을 사시면 1가구 2택으로 안 넣어줄게요. 사세요. 근데 왜 안 사, 사람들이? 1가구 2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 이게 또 웃긴 거잖아. 기존의 오피스텔들은 왜 1가구 2주택으로 해놓고, 지들 멋대로. 그죠? 아니, 지들 멋대로 새로 분양되는 거는 1가구 2주택에서 제외하고. 뭐야, 법이라는 게. 에? 자기네들이 그린벨트를 지정할 때는 환경보호를 한답시고 지정해놓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는, 야, 임대주택이 없어 하고 해제하고. 뭐야? 그런데 법이 그래요. 그래서 권력이 있어야 돼요. 씨. 에? 아, 참. 게임에 룰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은 권력의 힘이지. 권력의 룰만 있어요. 아,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끝이 없고요. 자, 오피스텔 얘기로 일단은 하나를 녹음을 끊고요. 왜냐면 제목을 이제 따로따로 빼야 되니까 다른 걸 하나 다시 녹음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 메리츠 증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저거
아니다 메리츠 그 맞잖아요 얘네들. 이 기사가 왜 이딴 식이야? 예? 망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네,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